네, 안녕하세요. 이북저북의 군산 이야기 1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김은정 센터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위해 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이진우 매거진 군산님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계십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죠. 네. 감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또 김은정 센터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간단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센터장 김은정입니다. 앞에 보고 하세요. 네. 네네. 아유, 오늘 또 여성, 그냥 이런- 아리따운 우리 이런 여성분, 방송이 소녀 있어? 같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냥 나이- 거기 나이- 막을 만큼? 네, 근데 왜 이렇게 네. 소녀 같아요? 학생 같은 그 이미지. 그러게요. 이거 나이를 거꾸로 이렇게 드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네. 무슨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떤 걸 소개해야 될까요? 본인 소개. 네. 네, 저는 옆에 계신, 이복 회장님하고는, 한 30년 됐나요? 아이고, 제가요? 우리 관계가 또 네. 30년, 30년 정도. 그렇게 네. 오래됐네요. 같이 알게 된 사이이고요. 어, 여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한 15년 전부터 청소년 관련 쪽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는 군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성문화센터 물론 이제 지금 이후에 이제 그 성문화센터에서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지만, 저도 인연이 이렇게 30년 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과거에 과거에 네. 많이 사귀고 이런 거 말고 과거에 또 같이 우리 또 시민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던 맞습니다. 그죠? 네. 그 우리 그 이때 뜨거웠던 시절에 90년 말이었던가요? 2000년 90년 저는 90년 초부터 했고 예 90년 네 초부터 어디서 활동하셨나요? 그럼? 환경운동이랑 환경운동이랑? 근데 이후에 하시다가 하다가 어디로 오셨어요? 그때 이제 잠깐 동안 있었던 그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라는 그때 네. 당시 이제 또 민민운동계 네. 민주화운동하는 단체 예. 그래서 그쪽에서 또 활동을 하다가 여성 쪽 활동도 하다가 이제 그 경실련도 경실련 같이 사무국장. 시작했던 시민운동을 또 이렇게 한 몇 년 하셨죠? 90년 초부터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시민운동은 이제 한 10년 정도 네, 10년 정도 하시고 이제 네. 이후에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른 일도 하시다가 또 이제 성문화센터는 네. 언제 성문화센터는 언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오셨 그때부터 일을 처음 개소를 했는데 전국에 16개 지역이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니 본인은 이제 성문화센터 그러니까 언제부터 처음 그때부터? 개소할 이제 때부터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개소할 때부터 네. 함께 지금까지 네. 이렇게 오신 그럼 벌써 한 13, 4년 이렇게 그렇죠. 대간에 벌써 네. 성문화 관련된 네. 일을 하고 계신지는 그러면 우리 군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그럼 간략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떤 이제 곳인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 16개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단독적으로 최초로 시작을 먼저 개소를 하게 됐고요. 전북 지역에 최초로. 전국의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지금 현재는 한 60여 개가 있는데 있는데. 16개가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어떤 계기랄까 배경이랄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성교육이 그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좀 단편적인 지식 전달 수준의 이런 교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교육으로서의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아이들에게 좀 체험형, 참여형 이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 취지하에
예, 성문화센터가 국가 그 청소년위원회 시절에 네, 예,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네. 부산에 이제 개관하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단순한 뭐 지식 전달 수준의 뭐 성교육이 아닌 네. 시청각을 하라든지 직접 그렇죠. 뭐 체험형, 뭐 과학적인 어떤 성교육을 직접 이렇게 하는. 체험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아, 있거든요. 좀 이따 그 얘기 좀 했는데 아, 네. 그런 교육으로 네, 이제 네. 직접 체험 이게 어떤 이게 꼭 몸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청각으로 그렇죠. 직접 한다든지 네. 어떤 도구를 교육적 체험을 그렇죠. 얘기를 예,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는 네. 이제 교육기관인 거지. 무슨 지금 몸으로 합니까? 우리 이진호 대표님. 아니 체험이라니까 좀 오해를 할 분들이 다른 분들이 계시겠다. 맞아요. 저런 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 설명을 하지요. 아니, 근데 요즘 이제 학교 현장에서 뭐 중고등학교도 많이 갔잖아요. 물론 이제 그 어린 유치원부터 네. 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성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네.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이건 학생들에게 가면은 뭐 굉장히 좀 짓궂은 궁금- 질문을 아, 하는 그렇죠, 아이들도 있고요. 네네. 또 교육을 마치고 예,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자신의 어떤 그런 피해 경험이나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 뭐 재미있었던 적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뭐 다양한 예,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특별하게 뭐 저기는 없었고 굉장히 우리 이진호 대표님이 궁금해하시는데 아니 근데 뭐 아유 질문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네. 예전에 그 미국 얼마 전이죠. 미국의 그 무슨 뭐 우리나라인가요? 그 바나나에 이렇게 아, 네, 콘돔을 이렇게 콘돔 씌우는, 어떤 그래도 콘돔 플레이라고 잘렸잖아요. 해가지고 네. 이제 뭐 그렇게 했던 그런 적도 근데 그 선생님 아마 그 미국이었나요? 그래서 뭐 미국이었나요? 학부모님들이 뭐 막 항의해가지고 국내에서 있었던 걸로 국내였나요? 알고 하여튼 있거든요. 네. 이게 근데 이제 한참 또 이제 그렇게 피임 교육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좀 유행이었던 적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그게 이제 교육적이냐 뭐 이렇게 바라보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들에게 피임 교육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 방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형을 활용해가지고 이게 신체 모형, 네, 신체 그런 걸 예, 활용을 모형, 해서 네, 교육을 한다. 네. 예. 근데 뭐 바나나를 썼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나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인 것 시각의 같아요. 문제죠. 그거를 그러니까 먹는 식품을 가지고 가지고 있냐? 그렇게 했느냐.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좀 너무 가볍게 보지 않겠냐. 아, 그런 차원인 네,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학부형들이 했던 걸로 네, 저는 이해를 어쨌든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성교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개적이고 뭐 투명하게 이제 이렇게 있는 데서 해야지 뭐 1대1이라든지 어떤 비공개적인 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 센터장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는 방식은 대부분이 이제 사전에 이제 다 그 정해져 있는 시간에 그러기도 의해서 하고 공개적으로 여러 네. 이제 학급 학생들 아니면 전체 학급을 뭐 상대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네, 주 교육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1대1 교육이 또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1대1 교육으로 진행하기도 하죠. 자, 아까 이제 뭐 좀 전에 이제 그 피임 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피임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여학생들에게만 너무 또 이게 강요하는 거 아닌가? 그럼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론 남학생들도 상당히 뭐 중요하긴 하죠. 요 외에 다른 교육들은 없나요? 뭐 아까 이제 뭐 신체 잠깐만 이제 모형 피임 교육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나누면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피임 교육이 언제쯤 시작하면 좋겠다. 언제쯤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예, 저분한테 이게 저런 거 이제 요즘에 질문해야 이제 워낙에 그 발달이 이제 신체 발달이 굉장히 좀 빨라졌어요. 저희 때보다는. 네, 근데 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초등학교 한 4,
4학년, 5학년 요때 해야 되지 않나. 그 지금 여성 그 뭐라고 하죠? 그 생리 네. 굉장히 빨리 온다고 그러던데 요즘 요즘 그런 5학년, 것들이 6학년 이제 때 우리가 그러니까 12세, 13세 이때 뭐 오는 친구도 맞습니다. 있다고 네, 그러는데 네. 그러면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예. 역시. 아, 그런가요? 네.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음. 통틀어서 2차 성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예. 2차 성징이 시작됐다라는 건 임신이 가능한 몸을 이제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유네스코 아시죠? 네. 유네스코에서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뭐 여러 연구진들과 국제적으로 해갖고 논의를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피임에 대한 적절한 시기는 초등학교 중반, 그러니까 보통 3, 4학년에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이유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2차 성징이 많이 이렇게 앞서 그러니까 빨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 맞게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실제 현장에서는 중학교 때 피임 얘기를 꺼내는 것도 너무 늦지 않나. 학교 측에서는 빠르다 이런 거. 빠르다. 빠르다 그래요. 예.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래.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피임 교육을 네. 성교육은 따로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임 교육을 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성관계에 대해서 너무 빨리 이제 예, 전달해 준다.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럴 수 있겠네.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피임 교육을 하는 거는 예방 예방 교육이에요. 차원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인식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학교 관계자분들은 학교로 민원이 온대요. 이런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일부 학부모들이 어떻게 이런 교육을 진행을 했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학교 현장도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좀 의식이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네, 좀 맞습니다. 변화. 본인들 젊었을 때 생각해보라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저희는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교육을 받던 사람인데 사실 당시만 해도 뭐 성교육이라는 게 감히 학교 현장에서 하진 않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 이제 흐름이 있어 지금 요즘에는 제가 이제 뭐 학교 운영위원회도 좀 몇 번 해봤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6학년 과정에 성교육 1년에 한 번 또 하도록 돼 있어요. 당연히 이제 중고등학교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뭐 제가 또 성인지 교육도 받았는데 성인들도 이 어떤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워낙에 이제 이 사회가 좀 험해져 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성과 관련된 이제 교육들은 필수로 이제 뭐 이렇게 돼가지 않나. 그런데 우리 부모들도 좀 이제 이 어떤 인식의 좀 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네, 이제 공감합니다. 저는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 어떤 변화들이 발생했느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성 불평등, 성차별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성폭력이나 이런 어떤 문제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증가를 하고 그것이 이제 사회 그렇죠. 문제가 되고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뭐 예방, 해결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저는 된 진짜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그렇게 뭐 아까 임신교육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예, 피임하고 이제 임신 뭐 예, 출산에 근데- 대한 이런 근데 교육들을 저는 피임 교육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부모들이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발상 자체를 잘 이해 못해요. 그러면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 얘기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우리 그러면 너 담배 피지 마. 그게 담배를 피라고 종용하는 게 아니듯이 그 피임 교육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미리 알므로써 정말 자칫해서 원치 않는 그 뭐죠? 청소년기 임신을 예. 해버리면 정말
심하게 얘기해서 인생 망가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미리 대비시키는 예방교육 말씀하셨는데 이쪽으로 오시죠. 성교육을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그게 네. 너무 화가 나요. 그 부모들은 그럼 자기 자식들이 그런 예방교육 안 받아서 원천의 임신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근데 것 사실 자체가 이제 부모로서는 이제 그 성교육을 자녀들한테 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는 거고, 그렇죠. 과거에 우리 좀 약간 이제 폐쇄적, 이게 특히나 이제 여성이 이제 피해자일 경우에, 특히 성폭력의 경우는 감추고 숨기고 거기 바빴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선포경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 어쨌든 그 피임 교육 같은 거는 저는 진짜 필수적으로 무조건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 만일에 올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서 대비를 해야죠. 예, 아이들. 우리가 이제 미국 영화긴 하지만 그 이 미국 영화를 이렇게 자주 보게 되면 고등학생들 뭐 요즘 운전도다 하고 뭐 성관계 뭐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네. 갖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뭐 이게 지금 이게 꼭 어떤 정적 연령기라는 게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물론이죠. 얘기했듯이 최소한 뭐 초등학교 한 10세, 11세 이때부터는 성 관련 교육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물론입니다. 예, 좀 건데는 같이 뭐 오늘 우리 네, 근데 센터장님 저희가 뭐 생각은 같이 공감하고 저희가 있고. 뭐 피임에 관련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임신 출산도 네, 하고 아까 얘기한 뭐 것처럼 성폭력 뭐 네, 이런 뭐 관련된 그런 단편적인 주제로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성교육을 인권교육이라고 그렇죠.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교육,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의 꿈에 대한 이야기, 이런 다양한 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회 속의 어떤 성 문제나 뭐 이런 문제, 부정적인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에 대한 존중감, 자아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그 독일에서 온 그 김누리 교수가 그 어느 방송에서 혹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TV를 잘 안 봅니다. 그래요? 뉴스밖에 안 봅니다. 이제 말씀하세요.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음. 근데 거기서 김누리 교수가 독일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교육 세 가지가 네. 뭘까요? 뭘까요? 첫 번째, 제가 나왔으니까 네. 성교육이었다? 성교육. 아니, 요즘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네. 체계적인 어떤 이런 네. 교육을 못 하고 그리고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네. 정치 교육. 정치교육, 그렇죠. 학교 현장에서 정치교육 절대 못하게 해야죠. 네, 세 번째, 환경 교육. 환경교육. 또 그러니까 여기서 환경교육은 말하는 교육은 그냥 한두 시간씩 특강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그렇게 거거든요.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뭐다? 뭐예요? 네. 공산주의? 내부의 김일성? 제가 지금 정확한 용어가 표현이 안 되는데 민주주의 반대는 사회주의인데 아니요. 아니죠. 그걸 원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죠. 반대는 오히려 공산주의죠. 예. 자본주의 반대하고 낮은- 사회주의 개념이죠. 여기서 그러네. 끊을게요. 그래, 낮은 그렇지. 자아. 예? 자아. 낮은 자아. 낮은 차? 자아. 자아. 네. 자아. 뭐 네. 로이고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네? 로이고 자. 그렇죠. 뭐 그런 네, 네. 낮은 자아. 그러니까 자기의 주체성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를 말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교육은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내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거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성교육은 인권교육이다라고 하는 개념과 저는 좀 동일한 그러네요. 내용이 맞아요. 아닌가 예, 네, 생각을 합니다. 인권교육이다. 예.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는 성교육으로서 저희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다 할 수 있게끔 차시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근데 아직도 우리 이제 교육의 현실이 뭐냐면 오직 공부 잘하는 거, 그렇죠. 대학 좋은 대학 가는 거, 요걸로 이렇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가보면 1년에 딱 한 번
중고등학교는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는 1년에 몇 번인가요? 1년에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 저희들, 예. 아, 성폭력 좀 뭐, 확대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최소 뭐 분기도 너무 적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커리큘럼에 요거 교육감 후보한테 우리가 좀 건의를 좀 해야 되겠네. 이제 보건 네? 시간에 네. 할애해가지고 보건 선생님이 진행하는 교육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 지식에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좀 많이 제한되어 있죠. 근데 저희는 그런 어떤 성에 있어서의 과학적 지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한 것처럼 사회성 또 그 관계성 이런 것들을 함께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아니, 방금 이제 우리 센터장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우리 교육 그 커리큘럼을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우리가 참 뭐 국영수, 과학, 빤히 그 좋은 데 가기 위한 뭐 사실 뭐 과학은 좀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우리가 성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혹시 두 분 인수분해 할 아니, 줄 근데- 알아요? 못해. 근데 그것도 아니 이런 거죠. 아니 이제 이과나 공대에 가서 이제 어떤 항공이라든지 뭐 우주과학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좀 혹시 필요하겠죠. 센터장님 인수분해 할 줄 이제 알아요? 뭐 아니 우리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 뭐 삼각고 콘셉트 이런 거 배워서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아니 저 수포자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면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기본적인 그 것만 성교육 해야죠. 이런 커리큘럼 좀 해야 되고 우리 이제 이진호 대표님 우리 청소년 자치 연구소 자주 가시잖아요. 많은 활동들 뭐 그래 선거 연령 낮추기 뭐 이런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교육 현장에서 정치 교육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이제 당연히 저희 이제 해야죠. 그 당연히 18세로 이렇게 내려오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다 네. 해당이 돼요. 해당되죠. 학생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정치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환경. 물론 이제 우리 훌륭한 이제 뭐 쓰레기 뭐 대란에 의해서 뭐 쓰레기 봉투 이제 종량제도 하면서 집에서부터 뭐 다 이렇게 분리배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 정치교육, 환경교육 뭐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냐. 아, 훌륭한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교육과 후보님들 좀 많이 나오시는데 이런 거 좀 제안을 좀 해서 이게 어떤 공약으로 이렇게 좀 해서 뭐 비슷하게 공약 발표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데. 그것이 네. 이제 현장에서까지 이게 되는 과정이 어렵다라는 그렇죠. 거죠. 음. 네. 아니 뭐 이제 네. 약간 교육 시간을 좀 다른 걸 좀 요즘은 근데 사실 이제 학교 현장에서 체육 시간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때 이제 좀 집어도 학부모 등살 때문에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 체육 시간을 줄여서라는 건 또 아닌 것 아닌 같아요. 왜 체육 활동은 또 아이들에게 또 그 나름대로의 네. 의미가 있기 제 말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네. 예체능이 오히려 더 필요하고 인문학 그렇죠. 교육이 필요하고 인문학도 지금 필요하고.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이런 그런 것도 교육들이 다 커리큘럼에 필요하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해봐야 방학 빼고 그러면 많아야 9번, 10번이에요. 그렇죠. 사실 1년에. 사실 이제- 두 분 인수분해도 못하는데 그때 인수분해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도대체 뭐 했습니까 지금 우리 실생활에? 그렇지, 벌써 지금 30년,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30년, 40년 걸 어떻게 기여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미 없는 교육이죠. 그렇죠. 의미 없는 교육을 네. 하고 있다라고. 의미 산수 없는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1, 뭐, 100 플러스 뭐, 100 아니, 아니, 이러고. 그러니까 걔가- 기본적인 말, 근데 알파벳도 기본적인 말. 얼마 전에 그 수학 일타 강사님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수학이 꼭 그런 거를 해야만 필요한 건 아니고 수학을 왜 공부해야만 하는가? 논리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또는 그것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해결 능력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좀 예. 네. 자, 어쨌든. 아니, 오늘 이제 우리. 잠깐만 우리 그 말씀도 맞는데 사실 수학이 대한민국 수학 교육은 전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공식만 외우고 예.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고 하는 과정이나 이런 설명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학 공부는 사실 글쎄요. 예, 오늘 청소년 성문화센터 김은효 센터장님 모시고 우리 교육, 대한민국의 교육 전반에 걸쳐서 지금 네. 네, 심도 있는 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자, 지금 자꾸 이제 가지로 좀 세워나간 것 같고요. 어쨌든 다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성교육, 정치교육, 환경교육, 우리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다. 이거 오늘 공감을 하나 하고요. 자, 이제 다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로 돌아가시도록 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치원부터 중학생,
초등, 중,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다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1년에 뭐 몇 번 현장에 나가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형, 참여형 성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 안에 체험관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위치가 어디죠, 거기? 지금은 예전에 2007년도에 개소할 때는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은 지하에 있었잖아요. 네, 지하에 있었는데, 예, 공간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19년도 예, 12월. 예, 네에 그 해신동으로 예, 해신동. 네, 이전을 해신동 했습니다. 어디요? 구 해신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제가 예. 이거는 가보지 못했는데 괜찮나요? 안 오셨던가요? 못 가봤죠.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해신동 동사무소. 구. 거기가 정확히 얘기하면 서초등학교 서초등학교 입구. 네, 예. 입구 바로 옆이에요. 지금 옮긴 것은 옛날 상공유수 부지에 이제 해신 동사무소가 생겼고 그 옆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흥천사 들어가다 보면 거기 오른쪽에 좀 많은 이제 건물 네. 하나 있죠, 2층짜리. 네. 건물 괜찮나요?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건물 내부를 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사실은 제가 현역 그 의원 시절에 현장 가가지고 네. 이런 데다가 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저희한테 굉장히 만들었냐고 많이 네, 도움을 주시고 좀 의회에서 본회의 때 막 발언해 주시고 그렇죠. 이런 분이 의회에 네. 가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아니 방금 전에 네, 이런 분이 그- 가야 된다고 했지 제가. 네, 제가 발언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본회의 때 그때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고마웠던 것이 제가 거기 지하에 있으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원래 굉장히 튼튼한 튼튼하지 않고만. 튼튼한 사람이었다고요. 였는데. 그런데 거기 지하에서 환기도 안 되고 이런 공간에서 목소리도 지금 울먹이고 네,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뭐 열악한 곳에서 지금 생활하시다가 약간 19년도에 약간 기억이- 연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억이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제가 그런 발언도 했나요? 그럼요. 네. 그랬군요. 네. 네. 그런 거며 아니면 지금 또 제가 의정 이제 활동을 열심히 했던 거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네. 했고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어떤 그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좀 이 청소년 시설을 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했구나.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좀 쳐줘서 정말 열심히 네. 했네요. 누가요? 본인 이야기하면 박수 치라고. 아니 과거에 의정 활동할 때 이렇게 했다. 예, 청소년 예. 성문화센터에 관심을 갖고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대전에 예. 보면 위켄 센터라는 데가 위켄, 있어요. 예. 네, 거기에 보면 거기는 수련관, 뭐 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용하기도 편하고 네.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네, 활용하기 좋은데 네. 그렇구나. 네, 이제 말씀 벌써 이제 30분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요. 배정식님, 청소년 성문화센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김은영 센터장님과 이복 배구진 부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댓글이 오늘 많이 안 달리네요. 네,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죠. 성 이야기. 네요. 조심스러워. 네. 선거 관련됐기 때문에 네. 댓글 달기 어려운 건가요? 대한민국은 특히 힘듭니다. 이제 우리 관내 이제 85개인가 6개 학교 이렇게 지금 이제 교육 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려면 유치원까지 하면 거의 한 100몇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체험관 성교육이 있고요. 직접 아이들이 와서 하는 아이들이 와서 유치원들은 하는 와서 교육이 하겠네. 있고요. 그렇죠. 유치원생들은 근데 이제 초중고 같은 경우는 현장에 거리상 못 오기가 오니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또 예. 진행을 합니다. 찾아가는 성격도 한다. 그럼 혼자 다 이걸 커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이제 저와 이거는, 팀장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팀원 3분 이렇게 5명. 5분이 다 네. 이제 지금 이제 교육 현장에서 네, 같이 그렇죠. 교육하고 계시는구나. 애쓰십니다. 예. 그럼 이제 성문화센터를 아까 이제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단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그럼 개인 이용을 할 수 있나요? 개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대1로 교육이 필요한 그 대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도 이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네네. 그러면 사전에 네, 네.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네. 예약을 그런데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네, 근데 저희가 어떤 경우예요?
1대1 얘기하는 거. 근데 예. 아무래도 이제 처벌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아, 그다음에 성 피해, 관련된 피해나 가해 청소년들 같은 피해 경우. 청소년이나 네. 자해 청소년. 그렇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는 아니지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약간 의뢰하는 행동 양식. 아니 그 저기잖아요. 우리 그 예. 저기 법원에서도 그 선거 관련된 저기 뭐야 사건을 일으킨 처벌할 때 형사 처벌은 따로 받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성교육 그렇죠. 몇 시간 이수해라 뭐. 네. 저희가 예전에는 그 보호관찰소하고 협력기관이어가지고요. 그렇게 뭐 40시간 이렇게 수강명령을 받은 아이들, 그렇죠. 예. 네, 그런 청소년들. 아이들 같은 경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육을 협력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요즘은 그 내부에서 보호관찰소 내부에서 교육을 거의 진행을 네, 하고 직접. 네, 외부 전문가들 이렇게 와가지고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기도 하고 이제 이런 예, 가해나 처벌 피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주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들만 교육을 하고 저희는 이제 성인들은 예방교육 예방교육이고 위주로 교육을 하고 예방 네, 위주. 네. 피해자, 가해자들에 대한 또 뭐 성폭력 교육이나 상담소가 상담은 있구나. 네, 거기는 이제 상담 위주로 아, 네, 치료 죄송한데 상담 그 위주로. 성폭력 상담소는 어디 있나요? 성폭력 상담소는 그 명산동에 예. 있는 작은 도서관. 예. 네, 그 저기 바로 고당 옆에. 아니 고당이 아니라 명산 사거리에서 네네. 예, 무슨 그 일회용 골목. 일회용- 옆에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 가다 보면 이제 1층에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요. 2층에 여성의 전화가 그렇죠. 있는 그거. 제가 왜 네. 여쭤보냐면 제가 가려고 게 아니라 이거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성인들이 많이 봅니다. 혹시라도 정보 전달에. 그렇죠. 정보 전달을 하는 거지. 뭐 그냥 저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근데 혼자 뭐라고 제발제발 성폭력 성인들은 이제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이런 데를 또 이용하시면 아니, 되겠네요. 저희도 성인들 교육을 하는데 저희는 예방 위주의 예방 위주의 교육을 하고 교육으로, 예. 예, 하고 거기는 네, 이제 네. 그런 어떤 가해자들 네. 뭐 하여간 벌써 이제 한 13, 14년 정도 이렇게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뭐 보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느끼시는 뭐 아니면 뭐 이런 것 좀 개선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나요? 예전 같았으면 저희 그 센터의 환경, 물리적 환경 때문에 굉장히 근데 체험장이 네,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지하에 있다 옛날에 보니까 막 곰팡도 나고 예.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물 지상으로 올라가서 침수되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청소 그 수련원이 지금 거의 지하에 있었다니까. 눈물 나네. 예. 네, 그때 막 비만 오면 냄새 나고 막 그랬어요. 발목까지 물이 차가지고 막 진짜로요? 예. 그랬었거든요. 곰팡 나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오직하면 그때 5분 바로 그래서 옮겨다 주라고 했겠어요. 그냥 입만 벌리시면 그냥 자기 자랑만 하시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반성이라고 해야 될까 뭘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 전에 그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그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성문화센터를 알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28%밖에 알고 있다라고 대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제 반성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오늘 그건 아니죠. 이 방송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아서 네, 그 성교육에 성문화센터를 좀 알리고 네, 성문화센터에서 이런 성교육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네, 예. 하는 그런 바람.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출연하신 이유도 이게 좀 홍보도 그렇죠. 좀 하고 네. 그다음에 다음 12월 후에 네. 또 우리 군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또 소개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홍보를 해야만이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용하려면 또 어떻게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 또 이렇게 김은정 센터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재밌네요. 뭐, 한 시간에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시죠? 네, 계속 금방 할까요? 뭐 한 1, 20분밖에 안 네. 되는 것 같은데. 입으로 편성해서
네. 뭐 한 2주에 다시 한번 모시세요. 아, 그럴까요? 재밌네요, 아이고, 진짜. 예, 뭐 다 오시는 분들마다 왜 벌써 끝나냐고 막 이렇게 아우성인데 또 이게 아웃도어 방송이 저희가 보통 이제 한 30분 정도 네, 가장 네, 좋은 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 댓글도 없었다면서요. 오늘은 댓글이 안 나니네. 그러니까요. 시간이 애매해서 그래요. 인기도 없어요. 네. 유튜브에 이것은 이제 편집해서 유튜브에다 올라가는데 유튜브 그래도 많이들 많이 보고 봅니까? 계십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고 이제 중간중간 오셔서 이제 보시기 때문에 뭐 꼭 이걸 뭐 전체 다 시청한다 뭐 인기 방송 뭐 이렇게 바르지도 않습니다. 뭐 예, 하여간 열심히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보 회장님 그 매거진 군사 12월 달까지 임기 끝난다는 것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하시죠. 시간 많아요. 뭐. 아, 예. 그래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네. 내주셔서 참석을 하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혹시 SDGs를 아시나요? 지금 막 바로 막 누르네요 지금 막. 아니 유추해 보는 거예요. SDGs요? 네. 섹슈얼 디지즈. 어머, 아니. 예? 죄송합니다. 엔젤러스는 아니고 네. S자만 나오면 다 저분은 섹스로 알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거는 그 슈퍼맨도 되네 S. 지속 가능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 그렇죠.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 해가지고 네, 지속 가능 그 개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목표를 그 17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5번째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성평등 지표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어떤 그 지향점에 가장 그 이야기를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 또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생각이 성평등에 대한, 듭니다. 예. 그래서 현재 뭐 그런 SDGs에 대한 그 세부 목표 때문만이라도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또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다양성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 그런 어떤 사회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저희들이 교육하는 게 또 저희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질문 하나 좀 드려요. 네. 그러면 센터장님이 생각에 그 성평등이란 게 어떻게 이루면 성평등이 될까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게 어떤 걸 제공받고 대우받고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남성이 가지고 있는 차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그렇죠.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키가 다른 그 3명의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길 건너편에 있는 그 축구 경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경기장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보셨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성평등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죠. 네. 네. 뭐 마지막이 조금 아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약하게 좀 끝나는 것 같긴 한데. 네, 지역에서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예방 성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군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김은정 센터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진짜 좋은 시간이네요. 예.